옥탑방 살이 어느덧 19일차를 맞았다고 하는데요. 그간에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소회를 기자들 모아서 밝히곤 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벌써 열 19일째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그냥 시장이 이렇게 와서 조용히 한 달 살다 가면 좋은데 쓸데없는 논쟁도 벌어지고 또 더군다나 무더위가 최악의 지금 폭염이 오는 바람에 관심이 전국적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체험하러 온 게 아니고 살러 왔고 또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저는 도시에서 외로운 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또 하나의 과제를 던져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정말 더울 때 옥탑방에서 땀을 흘리셨던 분이죠. 박원순 시장인데요.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겪어야 될 걸 많이 이번에 보셨던 것 같아요. 하필이면 또 옥탑방 근처에 사는 40대 남성이 고독사로 발견이 돼가지고요. 네. 직접 빈소를 방문을 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40대 남성인데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특별한 네. 일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 연금 받아서 그냥 근근히 생활하다가 있었고 이웃과도 또 교류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네요. 그분이 이 박원순 시장이 머물고 있는 집 근처에서 날이 더운 상황에서 아마 고독사를 한 걸로 알려졌고 또 이분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좀 방문도 하고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같은 것도 좀 자주 끊으셨다고 합니다. 그 바람에 이제 또 그 현장 근처에서 이런 죽음이 있어서 박 시장 말 맞다나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폈던 정책의 어느 부분이 조금 더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만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깊이 생각할 만한 계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걸 줬다고 합니다.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근데 이웃 주민과 거의 왕래가 없던 40대 남성이었다고 하거든요. 네. 집안에서도 거의 혼자 살아오신 걸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직접 살아보면서 그런 분들을 맞닥뜨린다는 거 박원순 시장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? 생각보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느꼈다라. 저도 이제 그 박 시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후배 기자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에 있을 때와 그리고 또 옥탑방이라고 하는 데 있다 보니까 줄을 서서 만나려고 하고 많은 얘기들을 또 들려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MBN에도 패널로 많이 나왔다가 이 중구청장 당사자신 서영우 구청장 만났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그 구청의 뒷문에 가봤더니 그 전에 구청장이 한 번도 못 가봤던 곳들이 있는데 거기 공공근로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신이 가서 만나보셨더니 구청장이 여기 온 게 수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의외로 꼭 저기 가야 되나 싶지만 또 가서 느꼈던 부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저 고독사 하신 분이 박원순 시장의 저 옥탑방 체험과 연관지어서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 그 문제가 많고요. 그런 분이 있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고독사 한 거가 박원순 시장이 저기 갔다 오래서 그걸 무슨 무리하게 연관지어가지고 하는 거 제가 볼 때 시각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오히려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살았던 그 어목한 그 옥탑방 근처에서 그런 실제 고독사를 실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장으로서는 남다른 느낌이 있을 겁니다. 저는 그런 면에서는 현장의 체험이라는 게 분명히 값진 경험이 있다고 봐요. 그것이 아마 이번 한 달 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옥탑방에서 체험사를 한 것의 의미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현장 경험,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딱 한 가지 비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런 현장의 경험과 현장에서 문제 해결은 그때그때 문제가 있는 걸 찾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냥 한 군데를 잡아가지고 한 달 동안 여기 살겠다 하는 걸로 문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.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삼양동 주민들이 와서 이러저러한 문제나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오늘 이번에 본 것처럼 고독사 같은 실제 현장을 보면서 정말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는 거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행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그 직접 현장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그걸 발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장 체험이라는 이유로 한 달 동안 저기서 일부러 더우신데 그리고 실제 더우신데 저기서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는 현장을 신속하게 다니시면서 이 행정 업무는 아주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거든요.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과도한 쇼가 아닌가라는 일각의 비판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. 아니면 시장 앞에서 좀 울퉁불퉁 도로 고쳐달라고 해서 주민들도 오고요. 시끄럽기도 하지만 또 옆에 계시니까 얘기하기 편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엇갈렸거든요. 그 시장이 저렇게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시는 건 좋은 일로 보이죠. 저는 저걸 보고 옥탑방에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나라가 사실 초반기에 이
재벌 창업자들의 경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. 아, 예. 근검 전략하고 그다음 노동자들도 많은 희생을 따라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갑질하는 3, 4세 그런 그 후계자들만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뭐 형사 처벌할 때든지 어떻게 무슨 기회가 주면 저런 옥탑방에 30일 이상 체류하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좀 어려운 이웃들도 좀 그 직접 챙겨보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네. 뭐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들었어요. 이 박원순 시장은 그런데 이제 뭐 열흘 뒤면은 한 달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정책도 내놓겠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꼭 그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만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있고 또 이제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수렴을 하셨지 않겠습니까? 본인이 워낙 SNS 같은 것도 잘 하는 편이라서 네. 그 얘기를 들은 얘기들 꽤 많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지적도 해요. 아니 뭐 3선씩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저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네. 실제 이제 박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뭐 서울시 들어가서 이제 처음 당선이 돼서 봤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재선을 하면서 또 거쳤던 부분이 있고 이제 조금 이제 바닥으로 더 들어가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을 과연 꺼내놓는지가 앞으로의 이제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이번에 10여 후에 내놓는 정책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? 바로 그렇습니다. 그 삼선 이후에는 대선 그렇죠.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? 당연히 대선을 염두에 두시겠죠. 그리고 그 본인은 아직은 뭐 가타부타 시인 안 하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지금 여당 쪽에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? 당연히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일부에서 말씀하시고 박원순 시장도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쇼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. 저는 거기도 동의합니다. 쇼라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네.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19일 지났고 한 10여일 남았습니다. 그러면 한 달 체험이 끝나면 이제 정리하시고 다시 28억짜리 전세 관주로 들어가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한 달 옥탑방 체험이 끝난 다음에 내놓는 정책. 아, 정말 내가 한 달 동안 옥탑방에서 이 더운 무더위에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느낌과 내가 체험을 했고 이런 체험을 내가 반영해서 이런 식의 강남북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삼양동 근처에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내놓으시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달 만에 잘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한 달 만에 그런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지금 박원순 시장 말씀대로 이제 10일 남았는데 10일 지난 다음에 그냥 빈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기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위한 현장에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거고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가신 거기 때문에 네. 누가 봐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실속 있는 대책들을 내놓으시기를 주문을 하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. 이게 뭐 후인물이든 아니면 진심 전달이든 어쨌든 많이 이슈화가 되긴 했어요. 특히 민주평화당 대표로 당선되자마자 이 정동영 신임 대표도 박원순 시장의 이 옥탑방을 찾아왔었는데요. 그 장면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집이 옛날 시장 관사에서 뵐 때보다 어울려 보시고 옥탑 빼기가 해서 옥탑 빼기. 시장 젊으셨어요? 스타일이? 네, 뭐 여기 오니까 아, 그래? 이거 온동에서 왔어요, 온동. 아, 언제? 1도씩 떨어진다는데? 네. 아, 참. 안 드시죠? 네. 옥탑방 냄새가 안 나갔는데, 여기는. 옥탑방 냄새. 이 지역 주민들이 행상을 하나 만들었어요. 여기 바다 저기 한 50m 됐어요. 50m? 이 내친 김에 박원순 시장은 선거 당시 금천구에서도 한 달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. 이 추울 때 혹한기에도 옥탑방으로 가실까요? 그때는 또 정동영 신 대표 같이 가실까? 물어보겠네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금천구에 이제 이번에 선거가 유세 중에 네. 살아보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네, 말씀하시는데 뭐 정치인이 공약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성실히 이행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저는 아까 삼양동에 처음 들어올 때도 삼양동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분들이 그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. 네. 마찬가지로 혹한기에 금천구에서 한 달 살겠다? 그럼 금천구에 사는 주민들이 과연 좋아할까요? 야, 그러면 삼양동 사신 분이 또 금천구에 또 온다? 그럼 서울 시내에서 이 한강 이남에서는 금천구가 제일 후진된가? 이런 생각을 좀 할 생각이 반짝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저는 시장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두루두루 방문하시고 즉시 가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실무형 행정 지도를 하는 건 좋은데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그 못 사는 데를
이렇게 가가지고 어려우니까 가서 한 달 동안 내가 견뎌내면서 문제 해결 찾아보고 고민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오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천구 한 달 동안 혹한기 사실 생각 마시고 겨울철에 서울시에 그러면 혹한기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 대책 미리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내에서도 그 겨울에 추위에 굉장히 떨고 있는 사람들이나 추위에 무방비로 있는 대책들을 좀 새롭게 만드는 노력을 하시는 게 낫지. 굳이 금천구에 가서 한 달 사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? 근데 가실 것 같아요. 예, 가실 것 아니, 근데 같습니다. 공약보다도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. 안 그러면 동마다 다 살아야 되잖아요. 네.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. 네. 정태현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